조국을 팔았고 아무 일도 없었다. 광복은 왔지만 그들은 살아남았다. 그리고 권력을 잡았다. 1945년 8월 15일. 해방의 기쁨 속에서 우리는 묻기 시작했습니다. 나라를 팔아넘긴 자들은 누구인가? 그들은 어떤 죗값을 치렀는가? 1948년 대한민국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을 제정합니다. 그리고 이듬해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줄여서 반민특위가 설치됩니다. 조국을 배신한 자들 반드시 처벌하라. 반민특위의 활동. 반민특위는 경찰과 군을 능가하는 수사 권한을 갖고 조선 총독부의 앞잡이들을 하나씩 체포합니다. 그 중엔 이광수 조선문단의 거두이자 친일 선동가, 윤치호 독립운동에서 전향한 기독교 엘리트, 박흥식 전범 자본가, 화신백화점 사장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인물 분석. 이광수. 문학으로 조선을 바꿔보려 했던 청년. 하지만 그는 어느 순간 글로 조국을 팔기 시작합니다. 3.1운동 주도자, 조선 총독부 선전 문장가로 변신. 우리는 황국신민이다. 청년들에게 학병 징병을 독려하는 칼럼 연달아 작성. 친일 문학 친일 교과서 집필에 참여. 왜 그는 변했을까요? 그는 말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독립은 불가능하다. 일본에 동화되어 살아남는 길뿐이다. 그러나 그의 선택은 지식인의 타협이 아닌 지식인의 배신이었습니다. 인물 분석. 윤치호. 한때 독립운동을 했던 개화파의 거두. 그러나 그는 일제강점기 조선 총독부의 중추원 고문이 되어 천황을 찬양하고 신사참배를 정당화했습니다. 조선은 스스로를 지킬 수 없다. 일본이라는 문명에 편입되어야 생존할 수 있다. 그는 무장투쟁을 무책임이라 비난했고 자신이 속한 엘리트의 기득권을 유지하는데 친일은 필요했던 길이었습니다. 인물 분석. 박흥식. 자수성가한 백화점 회장, 그러나 일본에 물자를 바치던 전범자본가. 화신백화점은 일제와 계약, 군복총기 부품 제조. 조선 청년의 징용을 권장. 황국신민답게 충성하자는 연설도 다수. 전쟁을 통해 부를 축적하고 권력을 얻었습니다. 그는 전쟁 협력의 대가로 해방 후에도 재벌로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정의는 왜 멈췄는가? 반민특위의 조사와 체포가 이어질수록 반격이 시작됩니다. 그 중심에 이승만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이승만 왜 반민특위를 막았는가? 이승만은 공산주의를 최대의 위협으로 보았습니다. 여순 사건 등으로 군 내부의 좌익의 존재 확인. 북한은 무력 통일 준비 중. 미국의 지원 속에서 반공체제 확립이 최우선 과제. 지금은 과거를 따질 때가 아니다. 공산당이 더 위험하다. 이승만은 친일 인사들을 반공의 동지로 받아들였고 반민특위를 정권에 대한 도전 세력으로 간주했습니다. 1949년 6월 6일 정의의 무력화. 그날 경찰 병력이 국회 안의 반민특위 사무실을 무력 침탈합니다. 특위 조사관들 체포, 수사자료 압수, 증거 파기. 언론은 특위는 좌익의 소굴이라며 비난. 이승만은 침묵 혹은 암묵적 지시. 결국 반민특위는 무력화되고 친일파는 모두 석방. 특별법은 사문화되고 대한민국의 정의는 시작도 못한 채 끝납니다. 그리고 오늘 7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이름들은 교과서에서 사라졌고 그들의 후손들은 사회 곳곳에서 여전히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친일을 청산한 적이 있었을까요? 그들은 조국을 팔았고 우리는 그들을 잊었다. 이제는 우리가 묻고 기록해야 합니다. 정의는 왜 실패했는가? 그리고 다시 세울 수 있는가? 친일 청산은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기억하는 건 우리 몫입니다. 타임키퍼는 기록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당신도 이 기록에 함께 해주세요.